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일거리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도 유튜브 보면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많이 봐요.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분양가 수준의 가격이 하락된 매물들은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 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뭐 그냥 뭐, 그리고 이제 어디 지방 어디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크게 들어오죠. 그쪽은 이제 뭐 아파트 계약금을 넣었다가 뭐 위약금 형식으로 매도인이 취소하고 뭐 그냥 계약금 받은 거 대배터 주고 뭐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정도. 그 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 전세 사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인천 미추홀구, 이제 그쪽 라인에 전세 사기가 왜 이렇게 많았는가 라는 뭐 기사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인천 미추홀구, 뭐 기존에는 이제 인천 남구였는데 거기는 뭐 이제 그냥 이런 스토리예요. 뭐 거기에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천 미추홀구의 숭이동, 제물포역, 도원, 도화역 이쪽 라인은 원래 이렇게 조금 개발이 오래 안 됐었던 지역들인데 재개발로 인한 대기업 뭐 10개 브랜드가 들어와서 뭐 1군건설부터 10군건설까지 들어와서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 땅 조금 매수해서 나홀로 짓고 여기 땅 조금 매수해서 나홀로 짓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한참 그쪽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사실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 라인 시기에 이제 뭐 인천 부평구는 한두 개밖에 올라가는 게 없었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도 없었고, 인천 서구는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질 땅이 없었으니까.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미추홀구라는 데는 숭이동, 그 다음에 숭이역, 그 다음에 제물포역, 도원, 도화역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이제 나홀로 아파트 짓느라 바빴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뭐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이 사고를 쳐서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큰 액수의 큰 거래가 나왔다라고 계산이 되지만, 이거는 뭐 수치상이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올해가 23년도죠. 올해가 23년도 4월 22일, 오늘이 토요일날 찍고 있는 건데, 제 느낌상 22년도 초까지 부동산 전세 계약을 했었어요. 제 느낌상 21년도까지는 부동산 계약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22년도 초까지는 그래도 부동산 전세 계약이 나왔다. 그 뒤로 전쟁 터져서 이제 뭐 와르르르 무너진 거지만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부동산 전세 계약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마무리 단계였기는 해요. 사기꾼들이라든지 풀전세 놓고 날리는 이런 업무가 이제 마무리 단계였기는 하지만 22년도 이게 초창기까지는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전세 계약이 2년 단위죠. 그러면 21년도 하반기에 쓰신 분들은 올해 겨울이 받아야 되는 시기신 거고, 근데 이제 쉽지 않으실 거고, 22년도 초에 계약하신 분들은 24년도 내년 초에가 만기인데 이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유튜브 한다고 이제 찍고 올리고 뭐 기본적인 설명 올리고 전세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제일 뭐 또 반복이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이상하면 안 해야 돼요. 부동산이 이상한 내용이면 안 해야 되는데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그냥 했단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존의 영상 몇 개 보시면 이 지식을 가지고 지방권에 가서 똑같은 업무를 보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왜? 이쁘게 그려놓은 사기 틀에 이대로 갖고 간 지식을 지방권에 풀어버리면
거기 있는 분들도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회 초년생, 20살 분들, 전세 처음 구하는 분들, 신혼부부들, 내가 부동산을 처음 전셋집을 구하는데 앞서서 뉴스에서 신나게 떠들고 유튜브 기사에 신나게 떠들었는데 남의 일이야. 왜? 나는 집을 구해본 적이 없거든. 그랬다가 내가 집을 구했는데 똑같이 당한다. 이게 정해진 틀 안에 이게 껴맞춰지는 것 뿐이니까 똑같이 지방권에 가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요즘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묶어서 소송하고 뭐 대책위원회라든지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업무를 보고는 계시지만 쉽지는 않은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신 분들도 대거 이제 못 받아서 이제 뭐 여기저기 60건, 40건 뭐 이렇게 갖고 있었던 분들 지금 지방에서 나오죠. 동탄이고 뭐 어디고. 이게 작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랑 변하지가 없어.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원분양이 1억 5천인데 전세를 1억 4천, 1억 5천에 들어가. 원분양이 1억 3천인데 전세를 1억 3천에 들어가. 매매 금액이 1억인데 전세를 1억에 들어가. 임차인 분들은 깨끗해서 풀대출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은 안 해야 되는 건데 1억짜리에 전세가 들어가면은 7천, 8천 선에 맞춰야 되는 걸 1억짜리 매매 시세에 1억에 맞춰버리고 분양가에 전세를 꽂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천만 그런 게 아니죠. 인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동탄이던 평택역이던 어디든 오피스텔이 올라간 동네다. 그리고 제일 쉬운 원룸형이다. 이러면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임차인분도 매매 금액이 1억이면 1억에 전세가 가면 안 돼요. 근데 간단 말이야. 왜? 첫 입주라 깨끗하고 풀대출이 나오니. 카카오에서 100% 대출을 해줬으니 100% 1억 대출 받고 2%대 전세자금 대출 받아봐야 월이자가 20도 안 돼요. 내 돈 500만 원에 월이자 20만 원을 내면, 월이자 뭐 20만 원 돈을 내면 첫 입주하는 오피스텔 전세를 간단 말이야. 젊은 분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부동산이 안 했어야 돼요, 사실.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 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평에 연식이 오래된 분들, 제가 알고 계신 사장님들, 오래 일하신 분들은 전세 계약 쳐다도 안 봤단 말이에요. 하지도 않았다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걸 알았으니까 안 했고, 이상하니까 안 했고, 나쁜 거니까 안 한 건데 이걸 왜 했는가 저도 참 의문이 있어요. 어쩌다가 현실 반영에 현실 전세 시세가 100%에 상응하는 전세 비율이다. 근데 이거 뭐 아는 분 거라서 하나는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 이러는 거라면 사실 뭐 말할 건 없는데, 이게 동일 인물에 이제 막 수십 건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뭐 좀 문제가 있죠. 부동산이 수수료라는 거를 뒤에서 더 안 받았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업무를 보면서 뒤로 수수료를 받았으니 부동산 당사자든 부동산 주위에 있는 분들이든 통장 까면 다 나와요, 어차피. 근데 이게 민사란 말이지. 민사니까 받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유튜브에 본 것도 파산 신청을 했다. 40채 소유자, 오피스텔 40채 소유자분이 파산 신청을 했다. 그럼 파산 신청한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지. 사기죄로 고소를 한대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면 징역은 가겠죠. 근데 돈은 못 받잖아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아니고 그냥 전국에 신축 오피스텔이 올라갔는데 가장 만만하고 가장 쉽게 보이는 원룸형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들, 아직 만기가 반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1년 이상이 남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홀로 아파트 포함해서. 그러면 앞으로 터질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허그라는 거를 가입을 다행히 해서 허그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대출이 조금 있는 거를 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부동산이 안전하다 그래서 허그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내가 선순위로서 내가 느낌이 낌새가 이상하고 내가 뉴스를 많이 받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집이 아닌가 싶으면 얼른 탈출을 해야죠. 막바지까지 2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나 몰라라 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가 2년 계약을 했지만 한 6개월 살았는데 낌새가 이상해. 그럼 부동산에 방 내놓고 빨리 다른 분 맞춰놓고 본인은 탈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새로 들어온 누군가는 또 물리겠죠. 그지만 당사자는 탈출. 아니면 물어봤을 때 집주인이 돈을 준다 그러면 우선 탈출. 우선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탈출 방법이 아닐까. 계약기간 중간이지만 내가 이상하다 느끼면 2년 계약했지만 5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든 필요 없이 매매 시세랑 동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와야 돼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부평에 인천 뭐 부평구, 계양구 통틀어서 제가 10년 동안 오피스텔 전세를 한두 건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오피스텔 전세는 원래 없었던 매물이에요. 없었던 매물이 말도 안 되게 나온 거지. 건설사는 분양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사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파는데 이걸 네가 통째로 가져가? 그럼 내가 깎아줄게. 아니면 내가 수수료 명목으로 내려줄게. 이거 통째로 가져가. 매수인은 분양가가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풀전세를 놓고 차익을 받을 수는 있죠. 왜? 뭉탱이로 사니까 여기서 가격 조율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몇 억 이상. 그러면 매수인은 어찌저찌됐던 간에 수익을 보죠. 그 매수인이 단순하게 뭐 한두 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명의자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세는 우선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하철 역세권이든 어디든 실질적으로 분양가랑 상응하는 금액에 들어가신 분들은 탈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리고 현재 저도 이사 시즌이에요. 저도 지금 이사 계획이 있어서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저도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이 내놓은 거를 보고 수수료를 주고 가거든요. 원래는 안 줘도 되는데 직방이라는 어플을 저도 봐요. 왜? 나도 이사를 가야 되니까 매물들이 뭐가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된 광고인데 매매 시세가 1억이야. 그리고 1억에서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매물이 나온 걸 봤더니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5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매매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1억이야. 근데 이거를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5만 원.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런 매물들이 아직까지 직방에 있다니까요. 네이버든 직방이든 이런 매물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자, 인천 이제 저도 뭐 근방에 첫 입주하는 건물들은 알고 있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 부평역 보시면 부평역 정면 바라보고 좌측에 현대더 로프트라는 오피스텔이 1000세대짜리가 있어요. 자, 걔는 10년 동안 전세가 나오질 않았고요. 최근에 전세 놓고 날리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지만 원래 다 월세 투자용의 매물입니다. 자, 근데 현대더 로프트가 좌측이면 우측에 이제 올 여름 8월 정도 9월 정도에 입주를 시작하는 이편안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원분양이 원룸형이 6평짜리가 1억 3천, 1억 5천. 자, 지금 매매로 마이너스 P 붙고 플러스 P 붙고 뭐 나오고는 있어요. 매매 금액 보시면 1억 중반선이에요. 자, 입주 시기에 1000세대인데 임대를 못 놓을 거란 말이죠. 한 방에는. 그러면 전세가 얼마에 나올까요? 1억 5천 분양가면 전세가 1억 1천 정도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1억 1천 비싸야 2천? 근데 분명히 1억 3천에서 5천 분양가면 전세가 1억 3천에서 1억 4천, 1억 5천 전세를 놓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신용도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래도 카뱅이라든지 기타 등등 은행권,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들어가면 안 되는 루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옥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부평역에 1000세대짜리 들어갈 건데
이제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나올지는 모르겠고 1층에 있는 부동산 분들, 1층에 부동산 입점하신 사장님들이 어떻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어떻게 전세 금액을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1억 5천에 1억 5천 전세를 간다. 1억 5천에 1억 4천7백, 1억 4천5백 선 전세를 간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 이거는 여기까지. 자, 전세는 사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잘 알아보셔야. 제가 12월 정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설명드리고 제가 매매 금액을 6천 선에 올렸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하나가 있는데 매매를 깎으면 5천 후반밖에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 동일 매물을 올렸는데 나는 6천에 매매를 올렸는데 여기는 전세가 8천이야. 그러면 이거 제가 전화해서 너 미친놈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부동산인 줄 알고 제가 욕을 합니까? 근데 나는 매매를 6천에 똑같은 걸 올렸는데 이 사람은 8천에 올렸네. 전세를. 근데 전세 계약 됐어요. 전세 계약이 됐는데 그분이 저희 쪽 부동산에 전화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많아요. 오피스텔은 아직까지도 많아요. 빌라는 지금 당장 나홀로 아파트는 하도 뉴스가 많았고 뭐 이런저런 게 떠들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피스텔 원룸형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떠드는 건데 뭐 지방권 아래 지역에서 이제 여기로 상경하는 젊은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면 다 당할 수밖에 없다. 전세자금 대출 다 나오는데 그리고 뭐 허그 보험 가입이 된다. 그러면 뭐 허그에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자, 허그도 이게 저도 신기한 게 허그를 매번 떠들지만 이게 지금 1, 2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100억 단위도 아니고 1000억 단위도 아니에요. 계산하면. 이제 24년도 만기, 뭐 25년도 만기도 있겠지만 24년도 만기를 들으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대납을 해주는 액수가 조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대략 계산을 해도. 왜? 전국에 그 지경이 됐으니까. 근데 뭐 사실 조 단위는 안 되나? 근데 몇 천억이 넘죠? 근데 조 단위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그러면 허그가 1년에 소멸성 보험료 20만원, 30만원을 받고 그 돈을 물어줄 수 있나? 저는 이제 또 그것도 그럼 나라에서 얘네들한테 또 돈을 지원을 해주나? 세금 뜯어다? 참 말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 자, 근데 뭐 나쁜 얘기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좋은 거 하나. 자, 근데 월세는 올라갑니다. 신기하게. 자, 뭐 전세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짧게 뭐 한 3분 정도 하고 20분 채워서 월세는 올라가요. 지금 이제 기존에 6평짜리 신축 분양했던 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500에 50만 원이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처럼 금액적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뭐 원룸형 오피스텔들은 1000에 50이면 1000에 50, 500에 50이면 500에 50 누군가가 말도 안 했는데 정해놨다고 그 금액이. 근데 5만 원이 올랐다고 제가 몇 번 전 영상에도 올렸고 오늘도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오피스텔 매매 금액은 내려왔는데 월세는 5만 원이 올라가고 최근 보니까 또 10만 원을 올려서 500에 60만 원 올려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천 부평구청역의 신일 오피스텔, 대명 오피스텔, 부평 시장역의 한라비발디 그리고 이제 뭐 현대도로프트는 뭐 그냥 부동이지만 부평 시장역의 대우마이빌 그리고 이제 입주할 이편한 5만 원, 10만 원이 다 올랐어요. 근데 5만 원은 확실하게 다 올랐는데 이제 그 중에 집주인분들이 한 분씩 올리는 것 같아요. 3만 원 올려서 57, 8만 원 아니면 560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6평 원룸형 오피가 이런 거 보면 참 또 신기해요. 왜? 매매 금액은 내려왔고 월세는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비유를 해드리면 서울 분들 인천 부평은 알죠? 지방 분들도 인천 부평은 아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인천의 가정동이라는 동네 아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인천 청라는 아시려나? 청라는 또 시도시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고. 자, 청라 옆에 가정동이 있고 가정동에서 이제 도시개발이 들어간 데가 루원시티라는 동네가 있어요. 자, 거기에 오피스텔 2동이 첫 입주를 들어가는데 저는 외곽이니까 거기가 나봐야 얼마가 나가겠어 했는데 500에 55만 원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분양가는 똑같이 1억 3천, 1억 5천이에요. 22제곱미터 원룸형. 자, 근데 야, 그쪽 동네 한 500에 40 나갈라나? 500에 45 나갈라나? 했는데 현재 네이버 보고 직방 보면 500에 55만 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뭐 당분간은 오피스텔 월세가 사실 괜찮을 것 같다. 매매 금액은 이제 좀 낮춰졌으니까 KB 시세가 있어서 풀대출을 받는 조건이라 그러면 안 좋죠. 대출 금리가 높아서 현금으로 사지 않으면 오피스텔 투자 지금 의미 없습니다. 대화가 마지막에 이게 틀어졌는데 대출 금리가 7%에서 8%예요. 그러면 풀대출 받아서 오피스텔 사서 월세 나봐야 수익이 안 남아요. 왜?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 근데 현찰로 사는 건 지금 사재기 할 만하다. 자, 뭐 오피스텔은 이 정도. 자, 오피스텔 기본적인 전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작 예정이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내일 모레 부평 여름에 입주하는 1000세대짜리의 전세가 그래도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조심히 준비하시고 자, 오피스텔 월세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튼튼하게 뭐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매 금액이 좀 낮춰지는 시기니까 또 매수 시기 또 잘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